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구장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지난 17일이죠. 한동훈 장관이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스마일 센터와 달성 산업단지를 찾았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렸는데요. 그 모습 보고 이야기 나누시죠. 잘 보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이런 거 이렇게. 뭐 타고 가세요? 기차 안 타요? 네. 저 오셔가지고요. 네, 다시. 네, 3시간 미뤄진 기차 탑승, 여러분 영상 좀 보고 오셨는데 한동훈 장관 다음 주에 대전을 찾는다고 합니다. 정책 행보라고 선을 긋긴 하지만 사실상 정계에 입문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총선을 이제 넉 달 조금 앞두고 있는 미묘한 시점이다 보니까 한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에 상당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구의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본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지세가 강한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준석 신당론이 제기가 되면서 대구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한동훈 장관의 대구 방문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여전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지지세가 강하다. 그러니까 이제 역대 이 정부와 다르게 윤석열 정부의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그 국정을 이끌고 가는 원팀이라는 인식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 장관이 차기를 노리는 차기 주자여서 현재 권력과 미래의 권력이 갈등 관계에 있다. 이런 인식은 전혀 없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이 여당 지지층 입장에서 볼 때는 한 장관이 있어서 든든하다. 이런 평가가 있다 보니까 한 장관의 인기가 곧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지금 대구에서부터 좀 표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 행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법무부 장관이 지역 행보를 계속하는 것은 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정책 행보는 아니고요. 저는 근데 사실상 정치권의 출격 이런 데 정치권의 임무이다 이래 보고 대구는 근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호국의 도시, 6.25 때 다부동 전투 끝까지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한 호국의 도시면서 또 산업화의 도시입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포스코 포항, 그다음에 구미공단 이게 다 TK입니다. 산업화의 성지고요. 또 지금은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보수의 심장이에요. 보수의 심장. 그래서 이제 호국의 도시, 산업화의 성지, 보수의 심장. 이 대구에서 저는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 이게 정식 출마는 언제 할 거냐? 제가 알기로 이게 이재명 대표 일단 이게 영장을 처리하고 나서 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그다음에 법인 카드, 그리고 쪼개기 후원금 이걸로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만지작만지하고 있어요. 그 시점은 이게 회기가 끝나고 왜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달라 하니까 12월 9일 이후가 될 겁니다. 아마 이게 그때 이재명 대표 영장을 청구할 때 한동훈 장관이 설명을 해야죠. 국회에서. 따라서 저는 아마 이게 그때 이후에 본격 정식으로 출마 입장문을 밝히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네,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언제쯤 출마 여부를 밝히게 될지 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 직접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네,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데요. 총선은 국민들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합니다. 많은 직업 정치인들에게는 총선이 인생의 전부일지 모르지만 자기 손으로 돈 벌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인인 대부분의 국민들, 대구 시민들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권에서는 장관님의 총선 요구가 조금 강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은 많을 수 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요. 정치적 행보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평소 대구 시민들을 존경해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처참한 6.25 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으셨고요. 자유민주주의에서 끝까지 싸워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한 여름 더위를 늘 이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왔는데요. 여기서 오게 돼서 참 좋습니다. 장관님, 네, 뭐 저희가 시간상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었지만 뭐 한동훈 장관이 대구 시민을 존경한 이유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열거를 했었어요. 네. 이게 정치적인 언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큰 것 같아요. 좀 더 영상을 보고 싶네요. 네. 예, 한동훈 장관께서 제가 봐서는 저게 정말 법무부 장관의 정책 일정입니까? 아니잖아요.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네. 나 총선 출마한다. 나 정치 출마한다. 그리고 빨리 사표 내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기 국민 세금으로 뭐 하는 짓입니까?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세금으로 일정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 선거운동, 누가 봐도 선거운동 아니에요. 그리고 3시간을 연기했다?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3시간을 연기한다는 건 대구 시민들이 나한테 지지를 보내주네? 거기에 취해가지고 일정 3시간을 막 마음대로 한 거예요. 법무 일정이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퇴근 시간 이후던데요? 퇴근 시간 이운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정해진 일정 자체에 대해서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해야지요.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 정치권에 입문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한 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임명될 때부터 한동훈 장관은 정확하게 정치를 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된 것이죠. 그 수업을 해라. 그리고 미션은 하나였습니다. 이재명 야당 대표를 반드시 정치적으로 올가매라. 근데 저는 그걸 1년 7개월 동안 잘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을 시키거나 법률적으로 이제 검찰의 손을 떠났어요. 이제 재판부로 가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역할은 끝났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본인은 이제 정치권으로 뛰어들어야 되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좀 아쉬운 소리를 하나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정치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법무부 장관의 옷을 입기 때문에 본인이 막 말을 하면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죠. 정치권에 뛰어들면 이 염혹한 현실. 300명 중에 1명일 뿐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신을 좀 정치인을 하시려면 조금 더 침착하고 조금 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좀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한 장관이 사실상 이 정치적 메시지를 내면서 요즘 TK에 자주 방문하는 이 정부 여당의 행보와도 좀 맞물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지역에 영남권에 실제로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 장관이 영남권에 출마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뭐 뚜렷한 연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리 보수의 심장이라 하더라도 한 장관이 갑자기 뭐 특별한 연고가 없는 뭐 대구나 경북 또는 부산이나 경남에 출마한다는 것은 조금 뭐랄까 자칫 잘못하면 이 비판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만만하냐 이제 이런 비판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제 여당 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열세 지역이 지금 수도권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이런 이 수도권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곳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는데 한동훈 카드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한 장관은 현직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 선거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총선 출마와 관련된 언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내년 1월 9일이 공직자의 어떤 사퇴 시한입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치러지기 90일 전에는 공직자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한 장관이 1월 9일 이후에도 법무부 장관을 유지한다라면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만약 그 이전에 후임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고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다라면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의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 아마 기수로서 앞서서 출마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출마하는 것 외에도 이 총선 카드로 쓴다고 하는 것이 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비대위원장설까지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쓸 수도 얼마든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도 굉장히 좀 독특한 이 퍼스널리티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장관의 모습과 새로운 장관, 굉장히 주도적이고 자신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자신감 넘치는 어떤 답변 태도. 이것은 많은 그 국민, 특히 국민 가운데 이 젊은 층으로부터 상당히 열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스타일의 어떤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는 비대위원장이라는 굉장히 막중한 역할을 맡겨놓다 보면 당무라든지 공천이라든지 굉장히 복잡한 업무를 한 장관 1인이 이 진두지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까지 과연 맡길 것이냐 아니면
비대위원장은 새로운 사람에게 맡기고 오히려 한 장관은 선대본부장이나 또는 공동선대위원장을 임명해서 전국 선거를 승리를 좀 높이는데 활용할 것이냐. 이것은 아마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동훈 장관 관련 이제 여론조사를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죠. 이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와 관련된 여론조사인데 지금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 한동훈 장관이 13%입니다. 그리고 특히 TK 지역으로 좀 더 핀포인트해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9%, 그리고 한동훈 장관 14%로 이제 오차 범인의 접전이에요, 최원준 변호사님. 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와 뭐 견줄 만한 정치 후보자가 됐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실 장내 정치 지도자에 관한 이제 여론조사였다는 것은 사실 다시 말해서 다음 대권 주자에 대한 선호도를 뭐 여론조사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한동훈 장관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행보, 특히 이제 TK 지역에서의 나름 선호도가 점점 이제 그 존재감이 있어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에서 한동훈 장관의 어떤 역할론이라든지 그리고 그 중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봐야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구에 가셔서 여러 가지 행보들을 하셨는데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중요한 건 그 장소의 의미도 확실히 있습니다. 대구는 아시다시피 보수의 심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인데 그곳에 가서 저런 메시지들을 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기차표를 취소하면서 그 시민들과 사진을 찍는 여러 가지 행보들을 봤을 때는 거의 뭐 출정식에 버금가는 행보가 아니었냐라는 분석들도 나옵니다. 네. 그만큼 그 장소가 대구였다라는 점 그리고 메시지가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가 나왔다는 점 이런 거로 미루어 보았을 때는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이제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이미 결단이 선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공식적으로 언제 선언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뭐 어느 지역을 출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결정만 남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제가 이게 대구이기 때문에 대구 여론을 이게 많이 접하고 네. 또 이게 소통을 합니다. 대구에서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은 윤한홍이에요. 윤한홍. 그럼 이게 잘못 생각하면 이게 마산의 국회의원 윤한홍 측근 그분이 아니고요. 윤한홍. 이 말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제일 있어요. 박근혜 이후에. 네. 그다음에 한동훈입니다. 그다음에 홍은 홍준표예요. 네. 윤석열, 한동훈, 홍준표 이걸 합치면 이게 윤한홍이 되는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게 대구예요. 네. 이재명 민주당이 인기 없어요. 고향 안동이지만. 그런데-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네. 없어요. 그다음에 14%가 유승민도 그렇게- 없어요. 예? 14%가 그렇게 높은 지지율로 또 보이지 않는 측면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대구에 14대 9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절반은 이게 주관식이에요. 네. 갤럽 여론조사가. 따라서 이게 무응답이 절반이 넘어요. 그렇다면 이게 14가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네. 따라서는 세 분의 인기가 있고 실제 이재명, 이준석, 유승민 이런 분들에게 대구에서 크게 지지율이 높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